자, 우리 비문학 지문의 유형에 대해서 좀 같이 오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이 바로 개념을 제시하고 그 개념의 특징을 제시하는 그 지문 유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출제자는 자신이 설명하고 싶은 대상을 생각하고 대상이 가진 특징을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뭐뭐란 이런 거야. 그거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 자, 그래서 이런 지문 상당히 많다는 거. 자, 그런 지문일 때는 화제의 정체를 잘 밝혀주시고 그 지문의 그 특징, 이런 것들이 출제 요소가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지문 속의 개념은 자, 어떻게 계실까요? 정의, 자, 뭐뭐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또 확인, 그 설명하려는 대상에 대해서 그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 던지고 답하는 형식으로 문답하는 형식으로도 많이 화제가 제시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에 지문 속의 특징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특징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징은 어떤 식으로 있냐면 장점, 단점, 한계, 의의 이런 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정보 나왔을 때 장점이라든지 안 좋은 점이 좋은 점이라든지 안 좋은 점이라든지 이거는 여기까지밖에 못해 이런 걸 얘기한다든지 이걸 통해서 이런 중요성이 있어 이런 가치가 있어 자, 이런 거 얘기할 때 여러분이 그거를 잘 표시하면서 읽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다음 사례. 지문 안에 사례가 나타날 때 항상 반가워하라 했죠. 자, 독자 이해 돕기 위해서 사례를 제시해 주는 거라고 했었죠. 설명하려는 대상이 생소할수록 또 이렇게 잘 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일수록 복잡할수록 이렇게 사례를 제시해 줍니다. 자, 그래서 사례까지 들어서 설명해 주는 대상이 있다면 그게 출제될 거라는 거. 그래서 사례가 뭐를 말하고 있는지라는 것들 여러분이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예컨대 이렇게 말하면 지금부터 예를 들어야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주의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관점. 자, 이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저 관점에서는 이렇게 보여요. 뭐 그런 식으로 관점이 드러나는 지문 패턴들이 있습니다.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 있을 때도 있지만 또 화제에 대해서 내가 이런 관점으로 봐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지만 화제에 관한 다양한 관점 그러니까 이 화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하고요 어떤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도 생각해요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관점들의 어떤 대비되는 부분 차이점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보면요 글쓴이는 자신의 견해나 입장 즉 관점을 직접 드러낼 수도 있고 화제에 대한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다양한 관점을 소개만 할 수도 있다는 거. 다양한 관점이 제시될 때는 각 관점 간의 그 차이점을 정확히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화제와 관련된 관점이 누구의 것인지도 체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게 글쓴이 관점인 건지 글쓴이가 서술자 본인의 생각인 건지 아니면 글쓴이가 소개하는 그냥 관점 정도인지 요거를 혼동하지 말아줘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그 관점에 대해서만 묻지 않고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해 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관점이 그 소개되면 자, 그게 출제 요소라는 거 생각하고 알아두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은 검정고시 수준에서는 그냥 그 관점들 간의 서로의 차이점, 뭐 이렇게 공통점 뭐 이런 것들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예시 들어주죠.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같이 한번 이거 보고 지나가면 경험주의 합리주의의 대립에 대해서 자, 경험주의 합리주의가 이렇게 대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칸트라는 사람은 새로운 인식 체계의 관점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칸트의 그 새로운 인식 체계는 인간의 인식 능력 중에 감성과 오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나가죠. 이런 게 바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요 지문 어렵죠? 여러분 지문에는 요거보다 훨씬 쉬운 지문 나와요. 요거는 수능 지문이에요. 자, 그럼 자, 차이점. 자, 차이점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게 또 뭐가 된다? 출제 요소가 되고 우리가 좀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다. 자, 그래서 차이점이 어떻게 있는지도 여기에 좀 설명이 나오죠.
서양의학에서는 하면서 그 특징 막 얘기해주고, 동양의학에서는 어떤지 막 설명해주고. 차이점 나오면 여러분이 좀 이렇게 표시해두고 보시라는 거.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또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문제가 제시되고 해결책이 제시되는 거. 자, 지문에서 문제 상황을 얘기하고 해결책까지 이제 제시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자, 문제라는 건 뭐예요?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대상 또는 상황, 또는 어떤 논쟁이 되고 있는 거, 또 어떤 그 화제의 어떤 한계, 뭐 이런 것들이 문제일 수 있어요. 자, 그 문제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그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 해결책이겠죠. 자, 그래서 비문학 지문에서는 문제 상황만 말하고 끝내는 경우가 거의 없고, 해결책 또는 이제 전망이라도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 자, 그래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고 원인을 제거해야 보통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와 해결책이 나오면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또 원인도 체크를 좀 해주라는 거. 그러니까 원인 나오면 표시를 좀 해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요, 그 단점이나 한계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문제 원인 꼭 체크하라는 거 강조를 합니다. 그게 곧 지문을 이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결책은 단점이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가 된다.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된다. 해결책에 의의가 함께 언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뭐 그런 얘기도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같이 덧붙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자, 그리고 이제 구조를 분석하고 그 각각 그 요소들의 기능을 설명하는 그런 지문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그 분석을 했으니까 대상을 쪼갰어요. 그러니까 구성 요소들이 같이 나오겠죠? 그 구성 요소 각각이 하는 역할이나 이제 기능 이런 거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분석의 방법으로 나왔을 때는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그림으로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석의 방법이 지문에 나왔으면 그림 문제랑 연결되기 쉬운데, 사실은 이거는 아직 검정고시 시험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런 유형도 이제 새로운 유형으로 해서, 근데 만약에 나온다면 좀 이렇게 어렵지 않은 쉬운 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진 마시고, 자, 그래서 그 각각의 구조들이, 각각의 그 구성 요소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제가 그림하고 같이 나오면 연결 지으면서 읽으시면 여러분이 이제 비문학 문제 잘 푸실 수 있을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원리 과정 봅시다. 자, 이런 지문들은요, 화제에 대한 정보를 제시해요. 자, 그래서 원리라는 게 뭐냐면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 뭐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과정은 일이 되어가는 경로, 그 원리를 가지고 일이 되어가는 과정을 제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재 관련해서 설명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술 과학 지문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검정고시에서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 혹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설명을 하고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원리나 과정이 이제 기술 과학 지문에서 특히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림과 연결돼서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 많습니다. 자, 그래서 과정 원리 뭐뭐해서 뭐뭐하고 이렇게 뭐 단계별로 이렇게 되는 거 있으면 여러분이 좀 주의 깊게 그리고 그림하고 연결 지으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자, 저희는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게 그 원리 과정에 대한 예문이니까 한번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 길어서 뭐 같이 읽지는 않을게요. 어떤 식으로 지금 과정에 대한 지문이 또 원리에 대한 것이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그 다음 마지막, 자, 원리 나오고 이번에는 방법 나오는 지문들도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제시된 것처럼 설명하고자 하는 이제 원리를 설명하고 원리가 적용된 이제 작동 방법을 사례로 예시하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비문학 지문들, 네, 여러분은 항상
우리 검정고시 나오는 비문학 지문들 같은 경우에 문제 나오고 해결책 나오고 여러 지문 패턴 개념 나오고 특징 나오고 자 원리 나오고 방법 나오고 자 어디에 해당하는지도 생각하라는 그 이유는 내용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항상 뭐부터 하라 했죠? 문제 먼저 보고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문에 대해서 내가 읽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지금 문제 패턴들이거든요, 여러분. 보통 이제 검정고시에서도 나오는 이제 뭐 그 내용 일치 문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거를 뭐 제목으로 만들어 보는 거라든지 뭐 그런 문제 유형들이 이제 설명 나왔는데 저희는 우리 검정고시 문제 유형을 그게 훨씬 더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 강의부터는 기출 문제를 가지고 문제 유형 이렇게 나오고 왜 제가 항상 시험 전에 답이 다 있다고 하는 건지 여러분이 개념만 제대로 탑재하고 있고 내용을 잘 읽어낼 수만 있으면 국어는 충분히 100점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건지 우리 검정고시 시험지 기출 시험지 가지고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